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전달할 전문 상담교사 김민입니다. 오늘은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있었던 교육이고 아는 내용이라서 지겨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심폐소생술처럼 주변의 위험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니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먼저 자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 챕터 자해에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 배우도록 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살과 죽음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죽음은 인간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나 삶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 자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의적으로 끊는 행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가능성, 경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걸까요? 청소년기에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발달과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정신 건강의 문제,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촉발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자살을 선택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죽고 싶어서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청소년기의 내가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들이 사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위험 신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신호와 행동적인 신호입니다. 먼저 언어적 신호입니다. 언어적 신호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말 죽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나에게는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다음 세상에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질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러한 언어나 비슷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행동적 신호입니다. 행동적 신호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NS에 피와 관련된 게시물, 상태글을 올린다. 자살 목적으로 약을 몰래 모아둔다. 자살 도구를 준비하여 숨겨둔다. 의미 있는 개인 소장품이나 수집품을 남에게 주거나 태우거나 버린다. 죽음이나 자살 관련 사이트를 검색한다. 일기장, 노트, 메모장에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표현한다. 이들은 자살을 준비하며 신변을 정리합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였다면 실제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야겠죠?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방치하다 보면 정신건강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3가지 이상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활동도 좋고요. 와닿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활동 또는 이 활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하는 취미생활 등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기입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해결 방법이 없어 라는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친구나 부모님 주변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문 상담 무료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합시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따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살 위험 신호가 보이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자, 퀴즈. 예를 들어 친구가 카톡 등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위험한 사진 등을 게시한다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할까요? 당연히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네 카톡을 보니 걱정이 돼서 묻는다 등 걱정과 관심의 표현을 통해 친구에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존중하며 듣습니다. 존중하며 듣고 친구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친구는 지금 외로워서라기보다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친구의 어려움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명확하게 묻습니다. 자살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시다. 때론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에 대해 자살 생각을 더 부추기는 등 안 좋은 결과를 낳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장난치듯이 또는 진지하지 않게 자살을 묻기보다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어? 같이 말하면서 존중하며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체크박스 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자살 위험이 있는 친구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내 기준으로 친구의 어려움을 판단하지 않는다.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 혹은 화내지 않는다. 자살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강하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친구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압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감정을 받아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음은 제안하라입니다.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 봅니다. 자살 사고가 지속되거나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절대 혼자서 친구를 도울 수 없어요. 주위에 신뢰하는 사람이나 어른에게 현재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전화를 활용할 수 있고요. 위급 상황에서는 112와 119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는 4층에 위클래스와 복지상담실이 있으니 여러분 또는 주변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